네, 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장 전 최고 뵈면 내적 친밀감이 요즘 되게 많이 생겨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뵙잖아요. 네, 네. 근데 틀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아니에요. TV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비하면 제가 요새 방송 활동을 좀 덜하고 자제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뉴스 엔진이 네. 이제 비전을 찾기 위해 네. 여러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틀면 나오는 걸 보면서 예전 저희 개국 방송 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한 트럭 줘도 내가 이창수 지검장하고 안 바꾼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요렇게 패러디했어요. 여당 의원 한 트럭을 주시면 네. 장해찬 전 최고랑 바꿀까? 아, 고민이 좀 되는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보수 쪽에서는 당 외에 계시지만 너무너무 좋은 스피커로서의 목소리를 좀 내고 계셔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왜 이렇게 방송 출연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네. 뭐냐면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이제 백석 남짓한 소수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된 분들이 일당백으로 그렇죠. 나 혼자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정도는 내가 상대하고 물리치겠다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1대1로 붙어도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다들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고 사리는 거죠. 오히려 그 노익장을 발휘하는 한덕수 총리가 요즘 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을 상대로 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네. 의원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네. 이런 거. 사실과 다릅니다.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세요 하는 네. 게 그나마 우리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한 총리께서 네, 그런 근데 생각도 이 들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부 다가 네. 한덕수 총리보단 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많이 연로하세요. 노익장이란 누군가가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이 한덕수 총리의 노익장을 보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배우고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장 전 최고도 좀 보고 배우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좀 패러디를 해봤고 우리가 이제 이원석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원석 총장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9월 15일이죠. 드디어 그가 떠납니다. 아,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경축 이원석 검찰총장 드디어 퇴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임이라는 말을 붙이면 뭔가 너무 격조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명예로워 보이고. 근데 사실 이분은 퇴임이라는 말보단 퇴장. 그러니까 퇴장은 이거잖아요. 나가세요. 이제 우리끼리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인데 명예롭지는 않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도 네. 우프다는 말이 있죠. 아, 그렇죠. 웃으면서도 슬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데 네. 많은 기대를 안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네네. 초반에는 저도 응원을 했고 네. 뭐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 또는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네. 국민들이 다 네. 응원을 했습니다. 사실 잘 만들어 가실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손에 잡히는 성과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또 붙여볼게요. 그동안 빛나지 않은 업적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 수사를 안 해도 너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입만 번지르르하게 살아있던 이 사람들 네. 뒤로는 얼마나 구린 일을 많이 했을까. 네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의혹들 네. 제대로 수사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주길 바랬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핵심에 이원석 총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봤어요.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2003년 5월 달 기사였어요.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23년도 5월. 네, 23년도 5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의 수사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수사를 누가 막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격이 있게 우리가 대우를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잘한가 잘하지 못한 것을 가리는 거는 검사의 뭐 명분 아닌가요? 근데 당연한? 검찰총장이 네.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네. 일선 수사팀이 다 얼어붙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인으로 네.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던 현장 네. 검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로 부임하고 네. 전주에 있던 이창수 지검장이 네.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네. 뒤늦게 이게 시동이 걸리고 불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네. 그동안 왜 문재인 수사는 제대로 안 하냐 실망했던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답답함이 엄청 있었어요. 그 실망감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늦게 네. 뭐 만시지탄으로 네. 수사가 들어가니까 네네.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 이제 와서 왜 그러냐라는 상대방의 거센 반발에 그렇죠.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런 빌미도 사실 제공을 했죠. 근데 원래 이런 수사는 정권 바뀌었을 때 파바박 정광석화처럼 해버려야 되는데 네. 그 황금 같은 타이밍 골든 타임을 이원석 총장 때문에 놓치게 된 거 네. 돌아봐도 두고 아쉬운 뼈아픈 대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얼마 전 기사가 났는데 김명수 전 대법관 3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서 두 번째인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줄줄이 다 무죄가 났습니다. 반면 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녹취록이라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 빼박 증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서 뭐 이 탄핵 국회가 탄핵을 시도하니까 내가 지금 뭐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고 네. 말한 그 녹취록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으면 이건 역시 그냥 초장에 초전 박사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3년 6개월이나 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전 정부나 민주당 관련 인사 수사에 있어서 이원석 총장이 네. 시간을 질질 끌고 네. 이걸 막았죠. 아까 그 내부 수사팀들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김명수 전 대법관의 비공개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TV조선 기사가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 돼 있냐면 수사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들도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 소환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네. 현직 영부인은 대면 조사했는데 그거를 원하는 장소에 소환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 뒤끝을 부리고 네. 수사심의도 개최하고 수사심의가 전부 다 이거는 기소할 건이 안 된다 했음에도 네. 무혐의 처분을 본인 임기 동안 안 내려주고 네. 최재형이라는 완전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수사심의까지 이걸 지켜보겠다고 또 네. 차일피일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김건희 여사나 이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네. 빨리 종결 안 지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질질 끌어서 막판에야 수사가 되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원석 총장이 네. 핸드폰 압수수색,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이어서 이 수사팀이 네. 그걸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극적이었어, 그죠? 요즘 핵심은 핸드폰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못 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2년 동안 보여주다가 수사 성과는 제대로 못 내고 네. 그냥 기억나는 거라고는 서울에 보면 영화 본 거, 그 연필 깎는 거, 김장한 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뒤끝 네. 집착. 네. 아니, 그 집착을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보여줬으면 진작 구속하고도 남았겠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지율에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도 가장 뼈아픈 이 인사 중 하나가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인 것 같고요. 사실 되게 핵심적인 인사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실패한 인사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동력이나 또는 올바른 부정부패 척결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거 바랐던 국민들도 실망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나간 2년의 이 골든 타임이 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팀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를 내자라고 했지만 이원석 총장은 뭐 최 목사 건과 같이 처리하자라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룬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의 지금 그 행적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안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 건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왠지 정권과 혹은 정치권에 있는 좀 민감한 사안들은 내가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뭐 이런 회피형의 인간형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 그렇죠.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기소하느냐 마느냐와 네.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적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네. 이거 사실 수사 심의가 열릴 일도 아닌데 이원석 총장의 독단으로 네. 심의를 열었는데 네. 14대 빵이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기소가 14명 만장일치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빨리 결론을 짓는 것도 검찰총장의 책무인데 그렇죠. 이걸 질질 끌고 후임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되도록 넘겨주는 것 자체가 네네.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한가.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내 임기 중에 하겠다.
근데 저는 네. 속 터질 일이 하나 더 남았다고 봅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현석 검찰총장 퇴임사입니다. 이제 들으시려고요? 이 퇴임식을 할 때 퇴임사를 남기면 네. 이게 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될 텐데 본인은 뭐 나름대로 네. 내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려고 했다 등등의 온갖 이 속 터지는 이야기, 미사오고 다 붙여가지고 막. 국민들 속 벅벅 긁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네. 벌써부터 보지 않고도 네. 좀 짜증이 나는데요. 아 벌써 합병 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네. 그리고 그거를 이현석 총장이 앞장서서 현장의 검사들을 막은 네. 그 역사적 책무, 이현석 검찰총장의 꼬리표로 네. 저는 영원히 따라붙을 거라고 보고, 네. 행여나 행여나 정치할 생각하지 마시라. 못을 박았어요 지금.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네. 정치할 생각하지 마시라. 좀 못을 박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행여나 나오시면 파란 옷 입고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합니다. 또 모르죠. 또 정치가 어떻게 될지 그런가요? 몰라서. 근데 저희 쪽에서는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받아주지 마세요. 네, 보수에서 판사.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그런가요? 행여나 싶습니다. 정말 행여나. 네. 좋습니다. 그 이재명, 문재인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방탄연대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방탄아재단 아저씨들. 네, 두 분이 이제 7개월 만에 회동을 했는데. 재판과 수사 방탄을 위한 피의자로 적시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좀 뒤숭숭합니다. 상황이. 사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BTS는. 제가 비교를 잘못했네요. 네. 근데 이 방탄이라는 단어가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맞아요. 맨날 정치 기사에서 방탄하니까 방탄국회 뭐 애꿎은 방탄소년단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맞아요.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만나서 회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방탄연대, 대면 하다 7개월 만에 네. 막 급하게 만났어요. 지금. 그리고 먹고 사니즘이 아니라 방탄이즘 이걸 구현하려고 만난 건데요. 네. 참 눈물겹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만나도 네. 동상이몽일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내 수족들, 친문이라는 사람들 다 잘라놓고 맞아요. 이제 와서 뭐 같이 공동 전선 방탄연대냐 싶을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당장 10월 11월에 유죄 선고가 나오게 생겼으니 네. 친문들까지 다 끌고 모아서 방탄 이 연막을 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좀 대응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거의 다 지난 총선에서 다 잘랐죠. 다 그냥 네. 내팽겨치지 않았습니까? 네. 비명 행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잠깐 손잡은 척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뿌리 깊은 불신과 상처는 회복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가 막 들이닥치니까 네. 급한 대로 이재명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일단 속도가 좀 달라요.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11월에 먼저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빈틈을 이제 네. 과거의 친문들, 또 연말에 귀국하는 김경수 전 지사 등이 비집고 들어올 확률이 높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와 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친문들은 좀 구분해서 분리해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친문인 사람들 만나보면 네. 다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같이 엮어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같이 엮어서 방탄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분리하고 싶어 하고 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네. 어쨌든 검찰과 사법부를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방탄 국면에서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끼워 넣어서 네. 같이 싸우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10월 11월 네.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받으면 막 집회도 하고 아마 시위도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얼마나 문재인 쪽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느냐, 네. 이거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전에 또 호소를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양산에 우리 문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시기 전에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나를 보호해줄 세력들을 계속 이렇게 정서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재판부를 흔들어서 네. 다음 대선 전에 자신에 대한 3심 확정 판결 못 나오게 네.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해야 되니까 네.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급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사법부 같은 경우도 이런 정치적 어떤 도전이 거세지면 네.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유죄를 무죄로 주진 못해도 형량이 좀 낮아진다던가. 아니, 심리적인 압박에는 영향을 줄 수 그럼요. 있다. 아니면 재판이 질질 끌릴 수 있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하다가 시간 질질 끌다가 결론 낼 때 되니까 사표 쓴 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정치 공세 앞에 주눅드는 네. 비겁한 판사들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네.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네. 정치는 정치고 네. 재판은 재판이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네. 사법부의 권위를 또 지켜주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너무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분리시킬 필요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도 공공기관장 자리를 어떻게 대가로 주면서 사위를 특혜 치용시키고 네. 그 거액의 연봉을 뇌물로 받은 게 맞다면 네. 그건 수사와 사법부의 어떤 이 유죄 처벌을 네. 피해갈 수는 없고 네. 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담인데 그분들 제 두 분 만나셨을 때 막 이렇게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화이팅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또 문재인 화이팅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제3자는 김정숙 화이팅까지 외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막 이렇게 화이팅을 하는 걸 보고 이 범죄자로 적시된 세 분이 서로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우리 한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책임졌던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우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김정숙 화이팅은 또 왜 나옵니까? 제3자가 김정숙 화이팅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모여서 네. 김건희 화이팅하면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를 치고 엄청 씹었을 뭐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네. 근데 이 김종숙 여사 같은 경우는 네. 이해할 수 없는 현금 5천만 원을 친구를 통해서 딸 문다혜 씨에게 보내 네. 핵심적인 피의자가 돼버렸거든요. 맞아요. 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사건에. 네. 근데 지금 거기서 파이팅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철없는 소리 하고 계신다. 이 파이팅의 대상이 된 세 분, 네. 이재명, 문재인, 김정숙 이 세 분이 다 줄줄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파이팅 외칠 때가 아니라 아이, 국민들 뭐. 앞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일 때가 네. 아닌가. 맞아요. 근데 서로 뭐 격려할 수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네. 국민 정서와 또 정치인들의 행동은 너무나 동떨어진 네.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잘 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야당의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가면요. 이제 10월 16일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입후보한 후보들을 보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이렇게 나란히 입후보를 했던데 이제 두 구조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호남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보수로 치면 네. 대구 경북에 무소속이 나가면 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을 안 찍고 보수 성향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 찍는데 유권자들이 부담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부산 같은 경우는 네. 까딱하면 민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그 유권자들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에 뭔가 좀 투지가 있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전북 정도 되면 네. 사실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닌가? 과거에 정운천 의원 등이 당선되기도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영광 곡성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남 유권자들이 꼭 민주당 안 찍어도 네. 조국 혁신당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조국 혁신당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사실 돌풍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부산에서 또 조국 대표의 실력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광 곡성 군수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경쟁. 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면 네. 다음번 이제 큰 원래의 지방선거나 네. 대선에 있어서도 조국 혁신당 이건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문이라는 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 민주당 주류를 상대로 네. 얼마나 우리 파이 받지, 우리 실력 받지 네. 이 정도 내나 할 수 있을지 좀 분수령이 되는 시험대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연 되느냐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의외로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이 야권의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판도를 가름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시험되죠. 중요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화 군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번에 입 후보를 14분이었나요? 14분이 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안상수 전 시장께서도 지금 출마를 선언하셨더라고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네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이 이제 무소속 출마에 할 수 있지만 네. 인천시장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 네. 이거는 강화 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맞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너무 낮은 격으로 뛰어드는 게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이 안상수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뛰어들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무조건 국민의힘 보수가 이겨야 되고 이기는 지역인데 네.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보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상수 전 시장을 설득을 하든 네. 경선을 시키든 네. 뭔가 안을 갖고 와야지 그냥 나 몰라라하고 삼자구도로 내버려 두면 네.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큰 코 다치면 국민의힘의 체면이 네. 위상이 뭐가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강화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든 안상수 전 시장을 설득을 하든 네.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랑 경선을 단일화를 시키든 네. 뭘 하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으로 놔둬서는 안 되는 또 뜨거운 지역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안상수 전 시장만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냥 경선을 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진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네. 이번 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유천호 전 군수의 이 사망으로 이 실행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동정론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유천호 전 있죠. 군수의 아들인 네. 유원종 예비후보가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뛰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2026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방선거가 아니라 네. 기존 임기를 계승하는 보궐선거잖아요. 네네. 이럴 땐 좀 전략적으로 그러면 무소속 후보가 나와도 국민들의 어떤 동정론에 호소할 수 있게 돌아가신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인 유원종 후보를 좀 주목한다던가 네. 이런 정치적인 이 정치라는 게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 전략적인 수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고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안상수 전 시장의 인지도나 네. 저력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 부분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겠습니다. 네, 지도부를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한덕수 총리의 그 활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박지원 의원하고의 공방 그리고 장경태 의원하고의 공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 서영교 의원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그리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정신을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군요. 아닙니다. 민생은 어렵습니다. 현장이 제가 민생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전투력을 한덕수 총리가 아마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도 최고령일 텐데요. 네. 여권에서는 네네. 노익장으로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 노익장 하면은 이제 유비 밑에 있었던 황충이라는 장군이 황충.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네. 요새 한덕수 총리를 보면 황충이 떠오를 정도로 그 노익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젊은 의원이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제조기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 뭐 김건희 여사한테 빈곤 포르노 운운하지 않나. 뭐 조명이 어땠다 했지 않나. 그 검찰 수사받고 있죠. 네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대통령이 골프를 쳤느니 많이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데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아니요.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천만에요.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우리 있습니까?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왔는데 가십거리를 계속 어그로를 끌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이 뜨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경태의 말도 안 되는 질의에도 한덕수 총리가 내가 대한민국 총리다 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지지 대한민국 않고 총리입니다. 이렇게 네, 소리를 쳤죠. 네.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와 인연이 오래됐죠. 네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오래된 사이인데 박지원 의원이 또 말장난으로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내가 알던 한덕수는 좋은 한덕수인데 그러니까 좋은 지금은 뭐 한덕수, 나쁜 한덕수. 한덕수가 됐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든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 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그때는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민주당보다 지금 민주당이 형편없이 더 망가졌다는 걸 한덕수 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럼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박지원 의원의 말도 안 되는 망언과 막말의 선을 딱 그으면서 팩트로 네.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선동을 후드려 패는 모습 보여줬고요. 앞거는 이제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뭐 지금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좋은데 네. 대한민국 경제만 나락으로 간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국제 경기가 금리 인상으로 어려울 때 대한민국이 그나마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이 국가 성장률을 2% 이상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는 2023년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네.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이 세계 2등으로 경제 운용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영국에서요. 네. 근데 그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등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서영교 의원 그냥 소리나 냅다 지르고 막 악을 쓰는 그 버릇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한덕수 총리가 뉴스 보고 말해라. 기사 좀 보고 팩트 좀 봐라. 라면서 조곤조곤 팩트로 밀리지 않고 맞짱을 네. 뜨는 모습 보여주는 네. 게 속이 참 시원했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와줘야 뉴스가 공평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악다구니 쓴다고 예 의원님 유감입니다 하고 옛날처럼 물러서면 네. 민주당 말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한덕수 총리의 노익장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네.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지금 헌재로 가 있지만 이준숙 방통위원장 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네.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일당백의 모습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버팀목이 되는 것 같고 네. 이분들의 모습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좀 보고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전 인상이 깊었던 게 그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뭐 이렇게 본인이 하실 말씀을 다 하면서도 격을 지키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까 악다구니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막 소리를 지르셔도 그러니까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억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만담이 딱 끝나고 나서 만담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만담이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박지원 의원이 이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자처럼.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시거든요. 뼈 있는 말이 있었죠. 네. 박지원 의원 보고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은 따라갈 자가 없다. 네. 이거는 네. 칭찬이 아니라 네. 매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 갔어요. 매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칭찬으로 알고 있던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네. 박지원 당신 줏대도 없이 소신도 네. 없이 네. 정권 권력 따라 네. 나팔수가 돼가지고 이 정권에선 이거 해먹고 네. 저 정권에선 저거 해먹고 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본인은 되게 과찬인데 본인한테 들어온 과찬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게 언중유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의 내공이 담긴 모든 국민은 다 아는데 네. 본인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웃으면서 띄워주는 것 같지만 박지원 당신 아직까지도 그러고 싶냐.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로 모든 민주당 정권마다 호의호식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뼈 있는 아주 수준 높은 한마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또 말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는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좀 어떻게 보면 공방이 오가는 급격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품위를 잘 지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품격을 지키는데 네. 원래 한덕수 총리가 네. 처음부터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게 세게 나갔던 건 아닙니다. 정권 초반기에는 네. 굉장히 점잖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네. 더 최악이 됐죠. 더 수준이 낮아졌고 그렇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내가 하다 참다 네. 이런 거짓말과 가짜 뉴스와 인신 공격에 더는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나라도 중심을 잡고 버텨야 이 이 국무위원들과 정부가 이 민주당의 선동에 네.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지금 느끼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한덕수 총리가 소리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도 소리를 치고 가짜 뉴스를 막 참다 이제. 의학을 거기다 대고 내가 가만히 있고 옛날처럼 점잖 떨면 네. 이게 묻혀버리니까 네네.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 제 말 좀 들으세요. 답변 네. 좀 들으세요. 네. 국민을 위한 정치는 그 모멸과 이런 게 아닙니다. 음. 오죽 답답하면 저 연세에 저 점잖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이 노익장을 발휘할까. 그러니까 그게 같은 선상이기도 한데 특히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던 사람이 소리를 확 지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고 그 사실은 우리 한 총리께서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사임을 밝혔잖아요. 지금이 9월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직장인들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 봐서 얘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많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사표를 썼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책임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사명감 같은 것들이 사실 없고 그냥 나가 나갈 동안 문제만 안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임을 밝히기 전이나 후나 그러한 요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리 뭐 과거의 비서실장 네. 수석들이 이제 다 사표를 쓴 상황에서 네. 일부는 교체가 되고 일부는 유임이 됐는데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워도 안 네.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또 한번 내각 교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어려운 국면을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와 예산안 통과까지는 잘 이끌어주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네. 다시 강조하지만 저 연세, 저 점잖은 분이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건 네. 아니라고 할까 네, 생각하면 가슴이 참 미어질 정도로 음. 답답하기도 고맙기도 하고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안타깝기도 하고 하고. 뭐 오만 감정이 저도 다 들고요. 네. 여기서 또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네. 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정말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과 선동에도 네. 굴하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는 모습 네. 그것도 총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싸워주기 때문에 장관들도 힘을 낼 수 있는 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보면 네. 사실 많이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데 그나마 이 총리와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일당백을 해주는 바람에 네. 지켜보는 분들도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속 시원함을 됐고. 느끼고 위로를 네. 받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 민심이라는 말도 있고 사실 추석 밥상에서 오가는 정치권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도 이번에 추석 민심에서 정부를 좀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명절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일단 저는 뭐 방송이나 기존 일정들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명절에 지켜보시는 분들 일단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프시면 안 되고 네. 다만 오늘도 이제 한덕수 총리와 여러 당과 부처 관계자들이 명절 응급실 의료 관리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네. 정부에서 응급실 수가를 대폭 확대하고 맞아요. 네. 응급실에 전문의들이 배치될 수 있게 재정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설보다 이번 추석 때 활성화되는 응급실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지만 경증, 네. 그러니까 뭐 가벼운 감기나 몸살 같은 경우는 동네 의원을 찾아주시기를 좀 네.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음.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이 의료 개혁의 네, 기회를 네. 놓치지 않도록 다 같이 양보하고 또 힘을 내고 네. 또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응급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난 설보다 더 많이 문 연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시고 명절에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의료개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저희가 의료개혁이 있었을 때는 사실 지지부지하게 하다가 끝났죠.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말 뚝심 있게 이런 리스크 왜 생각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조금 신뢰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간만에 그래도 한덕수 총리 덕분에 좀 시원한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칭찬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못하는 정치인들 비판만 할 게 네, 아니라.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재명 또 문재인 이 두 분을 보고 좀 답답했던 마음 한덕수 총리 보고 위로 많이 얻으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장전최고 말씀대로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